여러분, 오늘은 슈퍼루키가 광고 대행사 A가 하는 일이라는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 온라인상에서는 참새방학과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광고 대행사의 종류와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고 대행사 종류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따라 다른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ATL 브랜딩 중심의 브랜딩과 ATL 네. 기반 중심의 이제 종합 광고 대행사 예를 들어서 제일기획, 그다음에 HS에드, 이노션, 네. 뜨바, 대용기획 네. 이런 굉장히 많은 또 종합 광고 대행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디지털 광고 대행사가 있고 네. 또 소셜 SNS를 좀 중심하는 소셜 광고 대행사, 그다음에 바이럴 대행사,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좀 많이 각광받고 있는 또 퍼포먼스 대행사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분야를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사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종합 광고 대행사는 저희가 뭐 네. 제일기획이나 HS는 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디지털 광고 대행사, 또 네. 소셜 광고 대행사, 네. 바이럴 광고 대행사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디지털 광고 대행사는 또 전 분야를 또 디지털에 관련된 또 네. 전 분야를 많이 다루게 되고 사실상 요즘은 아무래도 디지털 쪽으로 많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네네. 옛날에 이제 방송 TBCF 중심의 네. 이제 3사 방송 채널 중심, 케이블 중심의 네. 이제 그런 방송에서 아무래도 요즘은 다 디지털 유튜브라던가 그쵸. 혹은 네. 온라인 동영상 광고나 배너 광고나 이런 거 부분이 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쪽에서 아무래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또 네. 대행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대행사 안에서도 네. 조금 더 이제 소셜에 되어 있는, 네. 보시거나 아니면 퍼포먼스 쪽에 또 조금 더 특화되어 네네. 있다거나 경계가 많이 사라져가지고 네네. 그 종합 광고 대행사 하고 있는 역할, 디지털 광고 대행사가 사실 거의 다 또 맡아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옛날에 종합 광고 대행사 같으면은 ATL 그리고 네. 말씀 주신 뭐 BTL 브랜딩 전체를 다 맡는다라고 하면 이제는 디지털 광고 대행사도 브랜딩 부분까지 네.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디지털은 아무래도 수치가 명확하게 좀 찍히다 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음. 부분이 많이 좀 각광받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디지털 분야가 계속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TV 같은 거는 우리가 광고를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 광고를 몇 명이 본지 정확하게 프레임이나 유튜브나 뭐 검색 엔진 네. 같은 곳에 디지털 네. 광고를 하면 누가 얼마만큼 받고 클릭을 얼마만큼 했는지 네.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요즘 훨씬 더 클라이언트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앞으로 더 나가면 네. 이제 퍼포먼스 대행사들이 많이 각광받는 이유가 그 네. 이후에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노출이 되고 네. 클릭이 일어나고 네. 그 다음에 얼마만큼 사람이 들어왔는데 네. 그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에서 네. 혹은 우리 상세 페이지에서 네. 혹은 우리 앱에서 네.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어. 그거를 이제 트래킹을 한다고 하죠. 네네. 그래서 추적을 해서 얼마큼 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네. 이뤄냈는지 예를 들어 쇼핑 경우는 결국에는 매출이다 보니까 그쵸. 얼마큼 광고비를 투여했는데 네네. 고객이 들어와서 구매를 얼마큼 했는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많이 네. 좀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도 퍼포먼스 중심으로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퍼포먼스가 각광받은 지가 이제 한 3, 4년, 3년? 한 4년? 이 정도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또 이 경력이 많이 또 구하는 네. 또 채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디지털 마케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단순히 우리가 그걸 본 사람들이 우리 웹페이지에서 어떠한 네. 활동들을 할 수 있느냐, 네, 맞습니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한 트래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매체에서 온 고객들이 진짜 구매를 발생시키느냐. 네, 맞습니다. A라는 홈페이지만 들어왔다가 장바구니까지는 들어오는데 그냥 나갈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C라는 매체는 들어왔다가 바로 구매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매체별로의 효율성도 추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체 안에서 저희가 타겟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네. 어떤 타겟팅을 네. 한 세팅에서 혹은 네. 어떤 소재로 들어왔는지, 소재라는 것은 결국 크리에이티브거든요. 그렇죠. 어떤 크리에이티브 들어와서 네. 그게 전환이 일어났는지까지 네네. 다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명확하게 데이터적으로 네. 분석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광고비를 쓸 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각광받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매체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콘텐츠별로 네. 가장 효율적인 광고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게 클라이언트한테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마케팅 에이전시인 것 같습니다. 멘토님, 저희 광고 대행사에서 A가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A라고 하는 부분이 네. 굉장히 그 광고 대행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A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광고주와 네. 그 클라이언트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이 굉장히 주분이긴 한데 네. 나누자고 하면 네. 이제 조금 더 종합 광고 대행사는 A 쪽, 그다음에 A는 또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왜 총괄적인 부분을 담당하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미디어 플래너 MP라고 해서 미디어 플래너에서 음. 미디어 쪽을 또 운영과 세팅과 또 이런 효율화를 시키는 또 그런 네. 직군이 있고요. 사실 또 네.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그다음에 네. 그걸 미디어 세팅하고 운영하고 네.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A가 아까 말씀 네. 그 브랜딩 ATL 기반도 많다고 종합 광고 대행사가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종합 광고 대행사에서는 결국에 또 5개 매체라던가 네, 네. 혹은 뭐 TBCF 이제 쪽에다가 뭐 네. 버스 5개 광고, 네. 그다음에 영화관 광고 뭐 네.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이제 또 총괄하시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래서 A가 하는 일은 사실 좀 전체를- 저렴하게 말하면 네. 좀 잡부고요. 아, 사실 네. 저는 그걸 A가 솔루션을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광고주가 결국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네. 대행사가 있는 거고 그쵸. A가 있는 거다 보니까 그들의 요구에 맞게 혹은 목적에 맞게 어떻게 구성을 해서 그걸 네. 수행하느냐가 있고 네. 사실 또 이것도 직급에 따라 또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신입 사원의 경우에는 네. 디지털 광고 대행사의 기준을 보면 아침에 와서 디지털 매체를 이제 운영했으니까 네네. 전일에 나간 이제 매체를 리포팅을 합니다. 네네. 전 이제 매체들마다 이제 대고 그걸 이제 솔팅한다고 이제 다시 재가공을 해서 이제 네. 리포트 형태로 만들어서 네. 하고요. 그래서 광고주한테 그 나온 인사이트를 이제 공유를 하고 네. 이제 나왔을 때 광고주가 광고자의 논의를 통해서 뭐 기본적으로 또 광고주의 크리에이티브를 이제 소재 제작을 네. 다시 변경한다거나 네, 아니면 네. 타겟팅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변경한다거나 네. 뭐 이런 역할도 하고요. 또 소셜 같은 친구는 네. 또 콘텐츠에 대해서 네. 또 기획을 하고 네. 또 제작팀한테도 제작 요청을 넣고 또 어떤 그런 멘션 네. 네. 본문도 작성하고 또 그것도 데이터들을 또 다시 취합하고 네. 또 뭐 경품도 취합하고 네. 발송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게 되죠. 아, 네. 보다고 하면은 취준생분들은 그냥 영업사원 아닐까라고 생각해. 네. 단순히 영업을 따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진행되는 날마다 그걸 트래킹 해가지고 더 네. 효율 좋은 매체에 태우고 네, 컨텐츠도 변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 네.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고 네네. 또 이제 중간 관리자와 팀장들은 또 이제 네. 다른 또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리포트를 매일매일 리포트를 쓰고 네. 주간 보고서를 쓰고 네. 월간 보고서 쓰고 네.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네. 이렇게 또 연간 보고서 그다음에 또 플랜을 또 다시 따라서 이제 또 이렇게 계속 제안하고 네. 계속 이게 거의 매월 이제 매주 매일매일 네.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를 잘하는 법이 아니라 보고서 잘 쓰는 법을. 보고서를 잘 쓰면서도 이제 그것을 이제 또 받아들여서 네. 또 말씀드렸다시피 A가 단순히 미디어를 운영하고 어떤다는 관점이 아니라 결국에 네네. 또 본질은 또 네. 크리에이티브이기 때문에 네. 또 그 크리에이티브를 또 기획하고 제작하는 거. 그러니까 네. 이 배너라는 이미지를 제작할 수도 있고 콘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고 네. 혹은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따라서 또 자기가 또 인벌브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조금 퍼포먼스 쪽에서는 아무래도 상세 페이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보니까 그걸 또 웹 기획을 또 하시는 분들이 아. 계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업무 분야를 굉장히 좀 세분화를 좀 나눠가지고 네. 또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분도 많고요. 방금 말씀 주신 네. 뭐 매체를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네. 컨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부분 웹페이지를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부분은 네, 제가 잘 몰라도 딱 봐도 그냥 조금씩 다른 분야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물론 처음에 그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네. 먼저 클라이언트와 네. 어떤 업무 분배를 이제 받은 다음에 네네. 그 안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좀 성장이 됐다 싶으면 또 거기 안에 다른 분야로 또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야 또 다시 들어오게 되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네. 직종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공부가 좀 필요한 직종인 네.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들어가자마자 내가 어떤 부분에 특화해야 되고 내가 어떤 곳에 전문성을 집중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광고 대행사를 이제 선택하실 때 네. 뭐 그냥 어떤 그냥 이름값이나 네. 뭐 네임밸류 회사마다도 각자의 다 특성이 있습니다. 네. 어떤 광고 대행사는 게임에 굉장히 특화된 광고 대행사가 있고요. 어떤 광고 대행사는 또 금융에 네. 특화된 곳, 네. 어떤 곳은 또 뭐 이커머스 쇼핑이 어떤 곳은 또 소셜에 관련된 네. 거 굉장히 많은 업무와 분야가 이제 업종과 이런 브랜드 클래런스라고 하죠. 다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다른 거는 이곳에서 네. 이런 커리어를 또 쌀 수 있겠다라는 네. 또 생각을 또 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것 같고 또 직무를 한번 채용 거 보시면 결국에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너희가 들어왔을 때 네. 우리는 퍼포먼스 역량을 어, 요구할 거야. 네. 아니면 너는 뭐 분석력이나 인사이트 네. 능력이나 혹은 뭐 보고서, 리포팅 이런 역할들을 요구할 거가 있고 네. 어떤 곳은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네. 광고자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요구할 거라고 네. 채용 공고에 이미 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좀 보고 본인이 어떤 직무와 어떤 좀 대행사에 좀 지원할지 좀 먼저 선으로 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네. 대로 내가 단순히 A가 될 거라는 게 아니라 내가 A가 돼가지고 어떤 매체, 어떤 네. 산업에, 어떤 업무에 네. 특화될 거라는 구체적인 커리어 패스 플랜을 만든 다음에 네. 어떤 광고 대행사를 갈지 정하면은 네. 거기에 맞게
이제 내 커리어를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는 자동차 산업에 특화해가지고 동영상 매체에 특화된 A가 되고 싶은데 들어갔더니 뭐 식품 산업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검색 엔진 검색 광고를 하는 곳이거나 이렇게 되면 커리어가 또 꼬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그 네. 광고주를 선택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구나. 일단 들어갔을 때 네.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팀장과 면접을 통해서 어떤 브랜드를 네. 현재 맡고 있는지 내가 만약 입사하게 되면 네. 어떤 브랜드 어떤 업무를 주실 건지 그거 부분을 또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네. 뭐 그 부분을 뭐 질문 안 하고 괜히 이렇게 을처럼 네.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질문을 받고 네. 본인이 그거를 캐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 있고요. 그렇군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나한테 탑다운으로 일이 주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나를 어필해가지고 난 이런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네, 계속 맞습니다.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하군요. 네. 어떤 분들은 퍼포먼스를 하고 싶은데 네. 사실 그 쪽에서 주려는 업무가 네. 약간 뭐 콘텐츠 기획이라던가 네. 뭐 이쪽에 좀 특화돼서 네. 약간 좀 다룰 수가 없다면 네.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음.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네. 1년간은 네. 거의 그 브랜드와 그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네. 많고 팀 이동이 크게 많이 없거든요. 네, 네. 물론 좀 유연한 회사들은 네. 그 팀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배분해 주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본인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조금 네. 아무래도 좀 선택이 폭이 네. 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좀 그 부분들 좀 많이 체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들어갈 때 옳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은 뒤집을 수 없다. 당분간은. 당분간은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A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네. 되는데 그럼 광고 대행사에서 이게 인재상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광고 대행사마다 이제 굉장히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네. 왜 특히나 광고 대행사의 인재상이라고 하는 네. 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대기업군의 네. 공채처럼 네. 뭐 어떤 기준점들이 있고 네. 어느 정도 요구한 스펙이 있고 이쪽에서의 인재상은 사실 굉장히 네. 보통 광고 대행사의 전공이라고 하면 뭐 광고 홍보학과나 네. 경영학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한 9년 동안 겪었던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 홍보학과와 네. 광고 뭐 경영학과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거의 한 아. 20%? 네. 한 저희 회사 같은 지금 현재 네. 근무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광고 기획팀이 한 60명 네.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광고 홍보학과가 한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전공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을 보고 결국엔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이쪽에서 정량적인 스펙보다는 네. 정성적인 어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사람을 알아야 돼요. 네.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하는 네. 법을 알아야 되고 사람을 굉장히 많이 이끌 줄 알아야 되고 네.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네. 어떻게 내가 그걸 해석하고 네. 그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또 설득해야 되는지 네, 네. 뭐 이런 거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뭐 아무리 스킬적인 부분보다도 스킬적인 네. 부분은 광고 대행사에 들어오시면 어차피 그 선배들이나 뭐 사수들이나 네. 혹은 일하면서 다 배우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스킬 지식적인 부분은 쌓을 수 있는데 네. 사람의 태도나 혹은 네. 그 사람이 어떻게 대화하는 법이나 이런 네. 것들은 가르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한 부분을 잘한다고 그냥 판단하고 대외 활동을 많이 한다 하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혹은 뭐 동아리 활동, 뭐 네. 동아리에서 내가 회장을 하거나 네. 뭐 학회 회장했던 분들은 어. 이게 조금 다른 게 사람을 다룰 줄 알거든요. 네.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네.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네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어떻게 또 반응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그 학습했던 네. 성과가 내가 광고주랑 혹은 거기 어떤 다양한 사람들과 네. 얘기했을 때 그게 결국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 아까 그런 광고주만이 아니라 네. 영상 팀장, 그러니까 영상 PD들 네. 혹은 뭐 영상 편집자 네. 혹은 네. 혹은 또 매체사 네. 뭐 또 내부의 디자인도 네. 가장 1순위고요. 네. 좀 뽑을 때 이제 뭐 열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두 번째 열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데 네. 지금 취준생분들이 가장 네. 싫어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열정이 열정이 나왔는데. 저는 단순하게 네. 야근을 하는 거는 굉장히 저도 싫어해요. 네. 저도 야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주에 한 많이 했으면 주에 한 104시간 정도 일을 하긴 했었어요. 140시간이요? 104시간. 아, 104시간이요? 네, 104시간 일을 했고 뭐 그러면 20시간을 다 네, 맞아요. 4시간이 그러니까 주말 이제 토요일까지 나와서 이제 하는 거죠. 한창 일할 때. 이제는 조금 이제 환경이 좀 달라져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팀 평균 근무 시간이 막 96시간이기도 했어요. 저희 팀의 근무 평균 시간이. 근데 네. 이 부분은 이제 네. 요즘은 많이 달라졌나요? 달라졌죠. 네. 많이 환경적으로 많이 달라졌고 옛날처럼 뭐 무식하게 네. 이 야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요즘은 이제 그 시간 안에 얼마큼 최선의 일을 네. 해서 효율을 뽑는가가 중요한데 다만 저는 그건 있어요. 야근을 한다는 거는 이제 야근으로 보지 않고 네.
내가 얼만큼 더 발전할 수 있는가가 네. 되게 중요한 거인데 네. 이런 저는 두 친구를 항상 봐요. 네. 들어왔을 때 본인이 계속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 성장하는 네. 친구냐 아니면 네. 그냥 내가 광고 대행사에 와서 그냥 일하고 업무로서 그냥 일하고 월급 받고 나간다. 이렇게 돼서 이 두 친구가 결국 한 3, 4년 뒤에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조금 하고 독학도 네. 하고 공부도 하고 네.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네. 아니면 남아서 업무가 끝났더라도 네. 남은 시간에 혹은 또 남아서 뭐라도 더 하고 그런 네. 친구가 결국에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 차이가 벌어지게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열정이란 게 네. 단순히 내가 업무로서 바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성장이 네. 얼만큼 또 되는 친구냐라는 네.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태도도 결국 또 태도는 있긴 한데 네. 열정이란 말이 저는 약간 조금 뭐 책임감 혹은 네. 본인 성장 의지 음. 이게 또 이렇게 좀 치환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멘토님께서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내가 사람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얼마나 잘 캐치할 수 있는가. 거기에 플러스 리더십 스킬도 잠깐 말씀 주셨어요.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클라이언트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전체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더십 스킬을 동반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 네, 내가 단순히 주어진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업무 속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넥스트 스텝, 그 다음 스텝을 계속 나아갈 사람이라는 거를 면접장에서 어필하면은 그게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신입에 한해서는 네. 제가 인재상으로 신입에 한해서는 사실 뭐 열정 막 되게 네. 파이팅 넘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면접 볼 네. 때.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친구는 되게 외향적이다라고 네.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약간 좀 내향적이고 좀 내향적이고 좀 말을 좀 천천히 하고 뭔가 이런 친구도 있는데 네. 오히려 저희는 그런 친구들도 좀 뽑는 편이에요. 어, 왜냐하면 그 결국 신입의 기준에 한해서는 네. 굉장히 결국에는 좀 약간 반복적인 업무도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음. 매체를 보고 그 안에는 수치를 기입을 하라고 네네. 시키는데 그 수치가 계속 틀린다는 건 꼭 그쵸.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분하고 조금 네. 뭔가 분석력이 있고 이런 친구들은 네. 굉장히 또 그런 어떤 리포팅이나 미디어 네.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네. 되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수습하려는지에 대한 또 네. 친구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냥 이렇게 파이팅 넘치기보다도 네. 내가 내향적이더라도 나는 굉장히 꼼꼼한 친구다. 네. 네. 나는 뭐 팀장님이 주신 일을 네. 완벽하게 현재 이 연차할 때 네. 수행할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좀 주시면 되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말씀 주신 것처럼 광고 대행사 업무에는 물론 적극적이고 클라이언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업무들도 있지만 리포팅을 위해 가지고 수치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되고 네. 때에 맞게 꼭 그 일을 해야 되는 꼼꼼한 성격도 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자기가 가진 진짜 진솔한 면을 잘 어필하시면은 네. 거기에 맞게 또 직무가 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아무래도 조금 마지막으로 좀 다른 이제 회사마다 특성이 있긴 한데 네.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보는 부분은 네. 아무래도 어딘가에 좀 한번 빠져있던 친구들 네. 저도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이제 빙그레 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네. 빙그레 뉴스라고 이제 바나나 엄청 좀 화제된 SNS가 네. 있었는데 그쪽 대표님이 네. 말씀하셨던 게 본인 덕후를 좋아한다. 어. 근데 그 덕후라는 네.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어떤 하나에 미쳐있던 친구는 네. 어떤 업무를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것도 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브랜드를 바라보고 내가 제품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다르게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런 친구들이 뭔가 하나에 미쳐 살았던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결국에 그거를 알기 위해서 네. 많이 서치도 해보고 네. 네. 많이 파보고 있던 네.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실제 이제 어떤 업무가 들어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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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디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자료를 찾야 되는지 또 그걸 또 알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반영돼서 좀 어떤 좀 약간 좀 특색 있는 본인만의 좀 약간 색깔이 있으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 A로서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듣기에는 정말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어딘가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러한 태도를 가진 친구들을 선호한다는 점 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인재상들을 바탕으로 네.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인재상들을 바탕으로 이력서에는 이런 것들이 기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종합광고대행사 같은 게 이제 제1기획, 이노션 네. 같은 경우는 채용도 있긴 하지만 먼저 기본 스펙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네. 들어서 먼저 이 기본은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많은 디지털 광고 대행사나 혹은 광고 대행사 쪽에서는 일단 아무래도 좀 대외 활동이나 네. 공모전이나 아, 이런 거 많이 한 친구들 좀 선호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네네. 아무래도 좀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이쪽 결국에 네. 이력서에서는 되게 정량적인 걸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만점인 친구하고 네. 대외 활동 10개 한 친구하고 선호도를 어디가 높으면 대외 활동 10개 한 친구한테 더 선호도가 많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정말 마케팅에 혹은 광고에 관심이 있나? 라는 네. 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외 활동을 했는데 수상 경력은 없어요. 하지만 네. 대외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한 거고 네. 공식적인 대외 활동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동아리를 꾸린다던가 네.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봤던 그런 네. 팀 프로젝트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될까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네. 명확하게 넣는데 단순하게 저는 그 경험들을 어필할 때 내가 이 어떤 뭐 동아리를 했다, 네네. 뭘 했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걸 해결해 나갔는지 그 과정과 해결책을 그 솔루션을 네. 결국에 찾는 거 네. 그거를 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뭐 정량적으로 넣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어떻게 그 활동을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내가 어떤 해결들을 해왔는지 어떤 업무 어떤 영역들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시는 게 그냥 좋은 것 같고요. 네. 공모전은 사실 수상은 네. 당연히 상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대신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공모전을 수도 없이 지원한 것도 저는 좀 되게 메리트가 있어서 그래요? 네. 공모전 20회 지원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뭐 지원이라기보다 도전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 안에서 좀 아무래도 저는 결국에 공모전이라는 것도 네. 저 또한 공모전에 많이 수없이 도전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안에 저도 한 20개 정도, 30개 정도 도전했던 것 같아요. 네. 30개 정도 도전을 했는데 그 안에서 수상한 게 한 2개 정도밖에 안 네.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많이 지원해야 네. 그 길이 열리는 건데 네. 많이 지원하다 보면 내가 왜 떨어지는지 그 네. 수상작들을 또 보면 내 차이를 느끼게 돼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그다음에 네. 내가 이걸 도전하게 된 게 사실상은 그 도전했다 무의미한 게 아니라 네.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한 거잖아요. 네. 물론 그것이 내가 그냥 좀 무능력하게 보이게 될 수 있는 걱정도 있겠지만 네. 내가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하나의 또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또 네.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예를 들어 동아리라던가 네. 혹은 내가 어떤 분야에 좀 내가 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웹 애니메이션 굉장히 좋아한다. 네. 뭐 이런 쪽에 많이 파고들어서 네. 활동을 했다. 네. 뭐 아니면 뭐 나는 예를 들어 콘텐츠 마케터를 좀 희망하고 콘텐츠 쪽에 좀 희망을 하는데 네. 그러면 당연하게도 뭐 카드 뉴스를 꾸준하게 냈다는 건지 네네. 아니면 뭐 내가 블로그들을 계속 네. 운영해가지고 해봤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어떤 브랜드들의 에센스들을 많이 분석해가지고 그걸 꾸준하게 뭐 기록했다든지 네. 그런 어떤 차이점들이 네. 있으면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방금 카드 뉴스나 네. 혹은 뭐 여러 가지 블로그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공모전을 참석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회사에는 나중에 네. 광고 대행사 입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요즘 공모전 20회 지원 이런 것도 네. 도움이 될까요? 뭐 지원이라기보다 도전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 안에서 좀 아무래도 저는 결국에 공모전이라는 것도 네. 저 또한 공모전에 많이 수없이 도전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안에 저도 한 20개 정도, 30개 정도 도전했던 것 같아요. 네. 30개 정도 도전을 했는데 그 안에서 수상한 게 한 2개 정도밖에 안 네.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많이 지원해야 네. 그 길이 열리는 건데 네. 많이 지원하다 보면 내가 왜 떨어지는지 그 네. 수상작들을 또 보면 내 차이를 느끼게 돼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그다음에 네. 내가 이걸 도전하게 된 게 사실상은 그 도전했다 무의미한 게 아니라 네.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한 거잖아요. 네. 물론 그것이 내가 그냥 좀 무능력하게 보이게 될 수 있는 걱정도 있겠지만 네. 내가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하나의 또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또 네.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예를 들어 동아리라던가 네. 혹은 내가 어떤 분야에 좀 내가 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웹 애니메이션 굉장히 좋아한다. 네. 뭐 이런 쪽에 많이 파고들어서 네. 활동을 했다. 네. 뭐 아니면 뭐 나는 예를 들어 콘텐츠 마케터를 좀 희망하고 콘텐츠 쪽에 좀 희망을 하는데 네. 그러면 당연하게도 뭐 카드 뉴스를 꾸준하게 냈다는 건지 네네. 아니면 뭐 내가 블로그들을 계속 네. 운영해가지고 해봤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어떤 브랜드들의 에센스들을 많이 분석해가지고 그걸 꾸준하게 뭐 기록했다든지 네. 그런 어떤 차이점들이 네. 있으면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방금 카드 뉴스나 네. 혹은 뭐 여러 가지 블로그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공모전을 참석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회사에 소속돼가지고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 축적을 하시면은 나중에 네. 광고 대행사 입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요즘은 온라인 강좌가 굉장히 네. 많아요. 뭐 패스트 캠퍼스도 있고 네네. 뭐 이렇게 슈퍼마켓 쪽도 네. 이제 뭐 많이 확인할 수 있고 한데 네. 그 부분을 수강했다고 하면 수강한 것 자체는 네. 뭐 이력서 한 줄은 넣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에서 결국에 어떤 내가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쵸. 준비를 해놔야 돼요. 네,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 또 미디어 쪽이나 퍼포먼스 쪽에 좀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 요즘은 뭐 그냥 뭐 SQL이다, 뭐 R이다, 네. 파이썬이다 막 그런 개념이 또 있어요. 근데 네, 네. 그쪽에 대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신입한 때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저도 잘 못하고 몰라요, 네. 저도. 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들 뭐 예를 네. 들어 아무래도 구글 애널리틱스가 웹 그 트래킹이라고 네. 이제 웹 트래킹 솔루션에서 그 구글 애널리틱스가 그게 있는데 네. 그게 자격증 오픈북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하나 네. 들어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네. 검색 광고 뭐또 퍼포먼스 쪽에 나오면 검색 네. 광고도 하나의 한 축이거든요. 그래서 네. 검색 광고 마케터 자격증 네. 네이버에서 나오는 그것도 좀 준비해서 넣어주시면 일단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일단은 그러니까 네. 그거 없고서 만약 퍼포먼스 지원하면 네. 약간 진짜 이걸 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가 있어도 가산점은 안 되지만 없으면 좀 마이너스가 될 수 네네. 있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력서에 아무래도 좀 퍼포먼스 좀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 매체에 대한 공부들을 좀 했다는 걸 좀 넣어주시면 좀 좋을 것 네.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 광고 플랫폼, 광고 관리자 플랫폼이 있어요. 그리고 구글 애즈 이런 네. 한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네. 또 네이버에서도 그 포털 사이트 하단 쪽에 네. 광고 있어요. 거기 안에 뭐 광고 상품에 대한 얘기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뭐 프로세스 네. 거기도 안에 기초 교육 다 있고요. 네네. 이런 거 많이 좀 하시고서 그거를 충분히 이력서 안에 더 넣으시면 일단 신입으로서는 한번 불러보고 싶긴 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한번 좀 불러서 얘가 정말 관심 있구나 하고 네네. 한번 불러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그리고 네. 네이버 검색 광고, 또 하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 네, 네, 그리고 구글 애즈 네. 같은 것들을 집행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입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사실 네, 집행을 해본 거에 있어서 좀 집행을 네. 해보고서 그만큼 얼만큼 대단한 인사이트를 바라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다만 집행하려면 사실 본인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취준 입장에서 네. 그건 안 되는데 한번 그거를 한번 좀 읽어보고 네. 기초 개념이라도 한번 아, 싹 다 알아야 돼요. 네, 집행은 꼭 하지 않더라도. 네, 집행 안 하더라도 요즘은 뭐 또 어떤 그 강의들에서는 네네. 그 수강료 안에 네. 그게 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 네. 집행해 보는 거를. 어, 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어서 좀 있긴 한데 어떤 기본적으로는 네,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했을 때 네, 좀 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요. 네. 뭐 저 한번 기초만큼은 했습니다. 네. 왜냐면 신입이기 때문에 네, 절대 네. 고난이도를 요구하진 네. 않거든요. 다만 그거에 대해 얼마나 관심 있는지를 좀 네. 보는 거니까 네. 그 정도는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좀 모범 답변이 있을까요? 모범 답변은 일단은 자신감이 아무래도 중요한데 네. 왜냐면 자신감이 없으면 결국에 좀 사람이 조금 더 능력이 없어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박또박 네. 내가 이미 태도에서 내가 네. 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네. 나 되게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 네.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 될 네. 것 같고 너무 떨거나 이러면 네. 이제 아무래도 좀 태도가 좀 안 좋거나 이러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내 지금 면접 앞에서 이러는데 광고주 앞에서는 네. 다른 사람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는 이렇게 네.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을 수 있고 가장 많은 질문들은 똑같습니다. 사실 자기소개 해보세요. 네. 근데 저는 본질은 본인이 그 자리에서 세 가지 정도의 강점을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세 가지 강점. 무조건 네. 세 가지는 내가 면접이 보통 보면 한 짧게는 20분, 많으면 네. 한 40분, 50분, 네. 1시간까지 보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 이것도 나의 PT하는 거거든요. 제가 네. 이 사람을 설득하는 건데 네. 나를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내가 팔 수 있는 나의 셀링 포인트가 네.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네. 대한 근거를 셀링 포인트 1, 그다음에 네. 근거, 셀링 네. 포인트 2, 근거, 아, 3, 근거. 이런 네.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 뭐 어떤 질문이든 간에 결국에 본질은 그래서 네. 우리가 왜 너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이 저는 마케팅 뭐 광고에 관심이 있다 네. 일 수도 있고 저는 꼼꼼한 성격이 굉장히 도움이 네. 됩니다. 성격에 대한 거를 네. 장점을 냈을 수 있고 아니면 저는 이러이러한 공부를 해왔습니다 라고 네.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네. 공모전 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사실 네. 다 모든 건 다 일맥상통하게 네. 본인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나를 뽑아라라는 거기 네.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사실 어떻게 엮어도 다 그걸로 엮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굳이 좀 많이 좀 사실 자기소개 해보세요. 뭐 네. 성격 어때요? 뭐 왜 지원했어? 이런 질문들은 다 공통적인 거라 생각하고 아마 네. 광고 대행사에서 아마 좀 많이 지원하는 경우는 네. 물어본 경우는 본인이 뭐 어떤 광고 캠페인이나 네. 광고에 대해서 좀 기억 남는 게 있느냐 네.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는 네. 부분들이 네. 좀 중요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건 좀 아마 좀 약간 심리적인 좀 네. 질문이 있었는데 아마 요즘 이제 안 그런 대행사가 네. 많은데 이제
야근이 많은데 괜찮겠냐? 요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질문이 한 열에 한 50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광고 대행사에서 네. 심리적인 네, 과제일 수 있지만 네. 야근 괜찮겠냐? 네. 그때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못합니다라고 하면 그렇죠. 예. 애매합니다. 그래서 애매하는데 네. 저도 항상 그렇게 포지션 가거든요. 저는 이런 거 야근이 그러니까 네. 약간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야근 괜찮습니다. 네. 저는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야근이 많은 거는 당연히 광고 대행사에서 많은 걸 알고 있고 저는 대신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제 열정적인 걸 이제 외향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네. 아니면 야근에 있어서 야근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제가 또 뭐 다른 답변이라 치면 저는 야근은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가 능력이 좀 된다고 하면 그 네. 야근이 좀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야근이라는 것은 물론 저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성장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저는 이유 없는 야근보다는 네. 좀 이유 있는 야근이라면 전 충분히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놓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쵸. 좀 면접관들이나 그 실무하시는 팀장님들이 네.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좀 네. 좀 저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시즌 불러놓고서 이제 야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어차피 야근은 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네. 그거를 뭐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는 이제 면접자 입장에서는 야근은 당연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그렇죠. 야근을 줄일 수 있도록 내 능력을 함양시켜서 야근을 점차 줄여나가겠다. 이 아니면, 정도의 답변이면 뭐. 그래서 괜찮고 아니면 자기가 그걸 좀 반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자기는 이런 식으로 태도를 좀 바꿔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다음 뭐 인지하는 부분이고요. 뭐 지금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신입한테 또 그것도 압박이 하나 진짜 아닌 야근 안 하는 대행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냥 걸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태도와 반응을 태도를 그러니까 보려고. 답변보다는 태도와 네. 답변 그 반응을 보려고. 네. 왜냐면 자기가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뭐 이런 네. 것들은 사실 술술 나와요.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모범 답변을 갖고 오기 때문에 다 나오는데 이제 압박적인 질문들을 했을 경우에 이제 네. 좀 그 반응들을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도 그 반응들을 좀 보면서 네. 결정한 경우가 많고요. 사실 뭐 네. 답변에 대한 질문보다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좀 현명하게 대처하거나 네. 아니면 자기 캐릭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게 좀 좋은 것 네. 같아요. 예. 현실적인 얘기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멘토는 오늘 이렇게 광고 대행사 A에 대해서 좀 요목조목 말씀 주셨는데 네. 지금 광고 대행사 A를 희망하고 있는 취준생 분들께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전달 주시면은. 광고 대행사가 많이 열악하다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광고 대행사 그냥 처음에 말씀드리자면 연봉이 뭐 2,200, 2,200, 네. 2,400 뭐 이렇게 됐었어요. 네네. 3년 차까지도. 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좀 대우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결국 이쪽은 사람이 전부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 네. 정말 그만큼 대우를 해줘요. 네. 예, 그리고 마냥 또 재밌는 경우는 네. 브랜드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저는 하나의 브랜드를 오랫동안 할 자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하면 좀 재밌거든요. 또 그 네네.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아무래도 각각 그 솔루션도 또 요구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거 하면서 인사이트도 넓어지고 네. 그래서 좀 약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네. 있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좀 어느 정도 능력이 좀 네. 이제 내가 스스로 좀 하고 열정이 좀 있고 네. 내가 좀 이쪽에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충분히 그래도 그렇게 막 열악하게는 하지 않는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결국에 취업은 1승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 떨어졌다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좀 마케팅 관심과 이런 것들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슈퍼루키는 또 다음 커리어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